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황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코어웨이브, 엔비디아, TSMC 종목 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기업을 읽는 4대 핵심 투자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전일 충격적인 폭락을 뒤로하고 트럼프의 한마디로 오늘 뉴욕 증시는 강력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1%, S&P 500이 1.16%, 그다음에 나스닥 역시 1.18% 상승을 했고, 반면에 러셀이 1.9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위험선언 신호가 이제 살아났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공포지수도 19%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헤드라인 보면요.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무역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관세 위협을 걷어들였죠. 그 다음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연준 리사 쿠 기사의 해임건이 대법원 구두변론까지 가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시장은 실질적인 금리 경로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노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다행히 안정이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3%가 넘게 되면은 좀 위험한 국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금리가 내려서 4.2%대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3% 이상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인텔이 사실 정부 지분 효과 때문에 12.7%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AMD와 마이크론도 역시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요즘에 대단합니다.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중소형 가치주하고 실적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지금 현재 13거래일 연속 대형주 대비해서 아웃퍼폼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S&P 500 한번 보시겠습니다. 6,800선에서 강한 지지를 하고는 이제 양봉을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 382 구간을 잘 지켜서 올라갔다 해서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역사적 고점 터치를 목표로 한다 해서 7,000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좀 지수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중요하죠. 지금 SMH 보면은 어제 장중에는요 그 역사적 고점을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렸는데, 보면은 이 고점 여기에 다시 한번 부딪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 많이 밀리더라도 여기 있는 0.382 자리까지 밀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근처 오면은 다시 물량 매집을 해야 된다 하고, 어제 거래량도 꽤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데이 트레이딩 NDX 100입니다. QQQ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아침에 매수 엇갈려 나오다가 매수가 맞았고, 매도 나와서 또 장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그대로 계속 올라서 결국은 이 꺾이는 데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도 맞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현재 한국장에서는 이게 선물지수 보는 건데요. 보시면은 매도 나왔고 매수 반복되다가 저점에 매수 한번 나왔고, 또 고점에서 매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수 확인돼서 또 고점에서 매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계속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는 또 다시 한번 고점을 건드렸습니다. 그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 아까 12시 넘어서 이제 또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장이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그널이 꽤 잘 맞았다 볼 수 있겠는데, 대한민국 지수 놀랐습니다. 5,000포인트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말씀드리겠는데 코어웨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한번 치고 내려오면서 여기서는 좀 횡보를 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꽤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고점 저점 연결한 피보나치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 0.382짜리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ABF선 위로 올라가서 참 다행히 장대 망치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끝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끝남의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좀 늘어졌고, 그래서 지금 요 0.382 자리는 굉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90불이 깨지면은 조금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0.5 자리가 있는 여기 84불 선 자리가 그 다음 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ABS선하고 같이 걸쳐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도 큰 폭으로 밀어 올려줬다 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도를 우려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노란 선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200일 이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200일 이평 맞고 정확하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결론은 요 상단하고 200일 이평이 맞는 자리고, 그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애널리스트 적정가가 있는 122불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어웨이브는 좀 물량을 터신 분들은 이렇게 빠질 때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시면은 다시 또 올라가서 파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공매도가 올랐다가 또 물량이 다 거쳤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뷰도 지금 현재 122불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94불에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30%의 업턴이 남아있다 볼 수 있고요. 애널리스트의 웨이팅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다 해서 좀 코어웨이브는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데 확실하게 앞으로 향후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비즈니스가 잘 돌아간다는 건 확인이 되면 충분히 122불은 터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요, 고점 대비해서 그때 이제 10월 말에 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는 저점까지 정확하게 20% 정도 빠졌습니다. 보통은 장 힘들 때 40% 정도까지 접었던 게 엔비디아인데, 별로 시장은 지수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자체는 20% 정도 빠졌었다. 그래서 고기하고 고점하고 저점에 피보나치를 연결을 하면 정확하게 지금 부딪히는 데가 0.5 자리에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왔고 지금 0.5 또 부딪혔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는 0.382에 계속 이제 터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거의 터치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좀 많은 이제 물량 소화를 했고 이제 서서히 올라갈 텀이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꽤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일 평균 이제 올라오고 있고, 어제 굉장히 큰 양봉으로 이제 만들어줬고, 그래서 결론은 요 0.382 자리를 좀 갭상승이나 아니면 큰 장대 양봉으로 뚫고 거래량도 좀 동반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은 0.5가 타겟이다, 그 다음에 0.618이 타겟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점령해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비율을 봐도 지금 현재 253불이 타겟입니다. 지금 183불에 있거든요. 38%나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38%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레이팅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만간 업턴을 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TSMC입니다. 이게 고점 찍고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 저점하고 고점을 연결해 보면은 0.382 자리가 320불 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320불에는 정확하게 좀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정도면은 1차 또 매물 좀 이제 소화할 단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밀린다 해도 310불 선까지는 밀리겠는가 싶은데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자리입니다. 더 이렇게 보시면 빠질 때마다 TSMC는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게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뷰는 이게 대만 기업이라서 자료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말고 이 레이팅 자체를 보면은 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4.71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SMC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 보셨어요. 물론 다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추가적으로 자신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빠질 때마다 자신있게 살 수 있는 법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를 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데이터로 검증된 복리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4대 핵심 투자 지표입니다. 자, 투자인가 인기 투표인가 하는 건데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기 투표를 하고 계십니까? 자, 이 왼쪽을 보시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기 투표를 합니다. 제품이 좋아서, 혹은 CEO가 멋있어서, 혹은 차트가 예쁘게 그려져서, 이럴 때 이제 사시죠. 근데 이런 투자의 문제는 이익률이 떨어지거나 성장이 둔화될 때 데이터를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만 믿고 버티시다가는 아이고 큰 거 다치시죠. 반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정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주식을 살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기업이 내 소중한 자본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해서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가드레일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처럼 내 자산이 낭떠러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엄격한 재무적 기준이죠.
핵심은 평양 제거입니다. 팬심을 버리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은 가차없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것이죠. 화면에 적힌 문구를 보십시오. 스토리는 돈을 주지 않는다. 비즈니스는 돈을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토리가 아닌 실체를 매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기준이 중요할까요? 2026년 매크로 환경을 보겠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시스템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죠.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을 타고 있고 자산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필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의 동력이 논리가 아닌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유동성은 모든 자산을 똑같이 밀어 올리지 않습니다. 화면의 깔때기 그림처럼 자본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기업으로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익, 현금 흐름, 재투자 수익률 이런 것에 증명된 소수의 검증된 주식만이 유동성을 흡수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 검증된 자산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4가지의 엄격한 필터를 쓸 겁니다. 즉 4대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이익률입니다. 즉 돈을 버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출 성장입니다. 즉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게 레버리지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금 투하 자본 수익률, 즉 돈을 잘 불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순이익률입니다. 이는 기업이 가진 가격 결정력을 증명합니다. S&P 500 평균이 13.9%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찾는 초우량 기업들은 이 정도면 부족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2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지만 30% 정도 되면 너무 좋다. 해서 높은 마진은요, 경쟁자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효율성과 가격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둥입니다. 매출 성장입니다. 아무리 마진이 좋아도요, 성장이 멈추면 자본을 투입할 곳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더블 디짓 성장입니다. 두 자릿수 성장을 원합니다. 적어도 20%에서 50% 정도는 성장을 해야 된다. 상후 1, 2년 동안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 잉여금 흐름입니다. 자, 순이익은 회계적 의견일 수 있지만 현금은 사실이다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비용과 부채를 갚고 나서도 매출 대비 20% 이상의 현금이 남아야 합니다. 이 풍부한 현금만이 경영진에게 배당도 줄 수 있고 자사주 매입주할 수 있고 재투자할 수 있는 통제권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영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이런 프리 캐시플로우가 많아야지 이 돈을 활용해서 경영 능력을 보이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현금 투하 자본 수익률입니다. CROIC죠. 이것은 기업의 복리 엔진 성능을 보여줍니다. 경영진이 번 돈을 다시 투자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불리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은 10% 내외지만 우리가 타겟하는 기업은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엘리트 기업들은요 30% 이상의 ROIC가 나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자, 이 네 가지는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면의 흐름도를 한번 보시죠. 돈을 잘 버는가? 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가? 예. 운명을 통제하는가? 예. 돈을 불리고 있는가? 예. 이게 다 4개가 오케이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고 결국은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이제 실전입니다. 예,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넷프라핏 마진이 53%나 됩니다. 진짜 압도적이죠. 매출 성장은 63%나 되고요. 잉여 마진은 41%, 그리고 현금 투자 자본 수익률은 무려 75%나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복리 엔진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펀더멘탈이 완벽이 아니라 뭐 거의 신의 경제에 이른 회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테크의 척추죠. TSMC입니다. 순이익률이 43%고요. 레비뉴 그로스가 31%, 그 다음에 캐시가 24% 캐시 마진이 되고, 그 다음에 ROIC가 16% 정도 됩니다. 자, 즉 체크포인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필수제로서의 가치를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탑 기업을 S&P 500 평균과 비교하면은요, 맨 아래줄에 S&P 평균이 있습니다. 13.9가 나오고요.
그로스는 5% 정도 나오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은 12% 정도 나오고 ROIC가 1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보십시오. 53, 63, 41, 75. TSMC도 43, 31, 24, 16. S&P 500 평균보다도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이게 완전 아웃라이어들이죠. 자, 정리하자면 우리의 투자는 논리가 명확합니다. 매크로 환경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4가지 필러를 통해서 그 유동성을 받아낼 그릇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회사가 될 겁니다. 방송을 마치고 여러분께 숙제 드립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하십시오. 감정은 제거하고요. 가드레일을 적용합니다. 그게 4가지 지표죠. 그 다음에 비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게 충족이 되면 매수를 실행한다. 그리고 이런 매수를 실행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포지션을 늘리고 조금 더 포지션을 늘린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실패 없는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Don't buy the story 하고 buy the number. 그러니까 스토리를 사지 말고 숫자를 사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기업 분석은 어느 정도 하시고 수치가 어느 정도, 즉 이익률이 얼마나 나느냐, 성장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테크니컬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서 모으시는 이런 전략을 쓰신다면 아마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